네, 여러분의 저녁 파트너 김종석입니다. 넉 달 전 총선 때처럼 한동훈 대 이재명 이렇게 여야 구도가 다시 짜여졌습니다. 한동훈 대표가 오늘 이재명 대표의 회담 제안에 대해서 조속히 시간과 장소를 잡아달라고 화답을 했는데요. 일요일 오후에 국회에서 만나기로 조금 전에 합의가 됐습니다. 저희가 이 소식을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일단 이렇게 되니까 총선 전처럼 넉 달 전처럼 여야 구도는 한동훈 대 이재명 구도로 다시 짜여진 듯합니다. 이제 넉 달 만에 여야 대표로 다시 만나게 된 두 사람인데요. 그런데 조금 전에 여야 대표 간의 회담이 급물살을 탔습니다. 화면부터 먼저 만나보겠습니다. 한동훈 대표께서 용산 대통령실과 상대적으로 독립된 수평적인 당정 관계를 끌고 가고 있느냐에 대해서 상당한 의구심이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생의 어려움, 교착된 전국을 타개하기 위해서 용단을 내렸다. 이해식 대변인의 얘기는 시점별로 좀 정리를 해볼게요. 이재명 대표가 어제 용산 대통령실 윤 대통령과 영수회담 그리고 한 대표 만나자라고 얘기했는데 오늘 오전에 조속히 시간과 장소를 잡자라고 한동훈 대표가 화답을 했거든요. 25일로 확정이 됐습니다. 황전혜 변호사님. 네, 조금 아까 속보로 나왔는데 25일 오후 3시경에 국회에서 만난다라고 언론에 보도가 되었습니다. 예. 아직까지 의제는 확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은 여야 간의 당대표 간의 만남, 지금 여기에 있어서도 굉장히 국민적인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서로 간에 지금 어떤 대통령 후보로서의 입지를 좀 공고히 하는 자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이번 연임 이후로 아마 중도 확장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려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전당대회 과정에 있어서도 뭐 금투세에 대해서 금액을 올리거나 아니면 유예를 하자. 그리고 종부세에 대해서도 기존의 민주당의 입장과 좀 다른 모습들을 보였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도 금투세 폐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 서로 간에 협의하자라는 이야기들을 계속 해오지 않았습니까? 이런 민생적인 이야기들도 하겠지만 사실상 지금 민주당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는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한 압박을 가장 하고 싶을 것으로 보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이번에 세 번째 낸 안에 있어서 강행 처리를 하지 못하고 있는 이유가 민주당의 계속적인 강행 처리 그리고 대통령의 제2요구권 행사 이런 것들이 국민들께 피로감을 드리고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최근에 나오는 각종 여론조사에서 당의 지지율이 그렇게 좀 답보 상태인 것이 이 부분에 있어서의 어떠한 좀 스탠스를 변화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기존의 제3자 추천 특검에 대해서 민주당에서는 계속적으로 받을 수 없다고 하다가 본인들이 더 강화된 세 번째 안을 발의를 하고서 그 다음에 계속적으로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는 모양새를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저는 한동훈 대표가 좀 조급하게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민주당이 지금 제3자 특검 발의하라. 뭐 박찬대 원내대표는 날짜까지 못 박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 내의 사정이 좋지 않기 때문에 지금 국민의힘과 한동훈 대표를 압박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의제에 있어서는 제3자 특검은 가능하면 이야기하지 않는 것이 저는 좋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한동훈 대표 조금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민생과 관련한 부분들에 있어서 조금 더 협의하는 여야가 협치하는 모습 보였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돌아오는 일요일 오후 3시입니다. 국회에서 한동훈, 이재명 두 여야 대표가 만나는데 앞서 그런데 속보 자막 중에 제가 조금 눈여겨봤던 얘기가 뭐냐면 만나자고 이제 했으면서 일단 민주당 얘기는 국민의힘의 한동훈 대표가 용산 대통령실과 독립 관계인지는 의구심이다. 혼자 뭘 결정할 수 있냐라는 얘기를 했는데 만나기 전에 견제를 한 겁니까?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견제라기보다는 한동훈 대표가 지금 취임한 지 이제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근데 제3자 추천 특검법도 한동훈 대표가 그 전당대회 과정에서 본인이 내세웠던 공약임에도 불구하고 뭔가 친윤 세력의 반대가 좀 예견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강하게 추진을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외에도 사실 다양한 안건들이 다 사실 대통령께서 지금 거부권, 제2요구권을 행사했던 법안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해서 용산이 입장을 바뀌지 않은 상황에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느냐. 결국 모여서 회담을 한다는 것은 정치를 하자는 거 아닙니까? 협상을 하고 뭐 지금 뭐 금투세도 있고 금투세조차도 지금 어제 진성준 오늘이죠. 정책위 의장이 유임된 걸로 봤을 때
이재명 대표는 열려 있다는 거거든요. 금투세 폐지, 뭐 연장 다 논의를 해보자. 예. 종부세 다 논의해보자. 그러기 위해서는 결국 대통령실의 입장과 다른 뭔가 협상 의지를 갖고 한동훈 대표가 와야 된다는 건데 한동훈 대표가 과연 제3자 추천 지금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걸 이번엔 제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가 아까 다른 패널도 말씀하신 것처럼 나오고 있다면은 그걸 안 하고 그거 논의를 안 하면은 결국 용산의 대통령실과 다른 게 뭐냐. 그렇기 때문에 독자적으로 정말 한동훈 대표의 정치를 할 수 있느냐. 한동훈 대표의 정치를 할 수 있다면 다양한 협상 안에서 민주당이 양보할 건 양보하고 예. 또 국민의힘이 양보할 건 양보하면서 국민들에게 이제 공전하는 정치가 아닌 정말 뭐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한동훈 대표가 정말 독자적인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돼. 그 의구심 때문에 저 얘기를 한 것이지 뭔가 견제라기보다는 정말 이번에는 만나서 좀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만났을 때처럼 얘기만 서로 그냥 평행선만 달리고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좀 결과물을 만들어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저런 메시지를 낸 걸로 봅니다. 일단 총선 전처럼 그러니까 넉 달 전처럼 그 여야의 핵심 대선 주자급 대결, 여야의 구도가 이렇게 짜여졌지만 총선 전과 분위기는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 두 사람이 가리키고 바라보는 곳이 총선이 아니라 대선이기 때문에 이 얘긴즉슨 두 대표 모두 이번 만남에서 중도층 잡기 경쟁을 본격적으로 시작한 것 같습니다. 저희는 격차 해소 특별위원회 신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 당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 정당으로서 파이 키우기를 많이 강조해 왔죠. 파이 키우기와 함께 격차 해소 정책에 중점을 두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파이를 키우는 정책 그리고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을 똑같이 중시하고 실천하겠습니다. 일률적인 현금 살포와 다른 것이라는 말씀도 드립니다. 지속 가능하고 균형 있는 정책으로 국민의 삶이 더 나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석열 정권의 폭주를 저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과제가 된 것 같습니다. 거기에 우리 국민들의 민생을 챙기는 일 또한 가볍게 볼 수 없는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역시 골목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고 또 서민 경제에 도움이 되는 민생지원금 소비 쿠폰 지원이 제일 중요한 과제일 수 있겠습니다. 여야 모두 전문가들은 이 얘기는 동의할 거예요. 대선은 중도층을 얼마나 먼저 선점하느냐에 그게 핵심 포인트다. 금투세 폐지, 전기료 지원, 민생 현안, 당 대표 되자마자 추진했던 한 대표 것들. 그리고 이재명 대표는 이제 대표 연임 출사표가 이른바 먹산이지 먹고 사는 문제를 좀 강조했다라는 건데 다음 화면을 볼게요. 이현정 의원님. 네. 한동훈 대표는 격차를 해소하는 정책은 일률적인 현금 살표와는 다를 거다라고 하면서 25만 원 지원금을 비판하면서 본인도 어떤 정책 드라이브를 거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사실은 25만 원 이런 돈을 뿌리는 거는 가장 손쉬운 정책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효과는 일시적으로 가장 분명하게 나타나는 정책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추석을 앞두고 본인이 주장하는 이런 정책들의 어떤 효용성을 상당히 이제 겨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이야기했던 먹사니즘을 실질적으로 이제 어떻게 국민들에게 표현할까? 그게 이제 아마 이 회담을 받아들인 중요한 어떤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내가 민생을 신경 쓴다라는 이미지를 이제 표출하기 위한 것이 같고요. 또 한동훈 대표 입장에서 보면 최근에 금투세 관련해서 이제 야당을 향해서 굉장히 공세를 벌여왔지 않습니까? 예. 근데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김경수 전 지사에 대한 복권 조치를 하면서 갑자기 이 이슈가 죽어버렸어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두 사람이 회동한다는 것은 민생 이슈를 다시금 살리는 그런 효과가 있을 겁니다. 예. 아마 거기서 이제 본인의 어떤 주도권을 다시 잡겠다는 것이고 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만나는 것인데 일단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국회에서 매일 뭐 탄핵이다 뭐다 뭐 청문회다 해서 정말 공전만 계속돼 왔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가 정말 민생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는 이게 지금 국회의 문제와 본인이 주장하는 문제가 떨어질 수 없는 문제라고 봐요. 왜냐? 지금 국회에서는 맨날 싸우면서 본인 입으로만 먹사내즘 이야기하면 국민들이 안 믿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저 극단적인 투쟁들, 법사위와 과방위 등등에 벌어지고 있는 것도 저는 철회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만이 본인이 주장하고 있는 먹사내즘이 실질적으로 어쩌면 주장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한쪽에서는 투쟁하고 한쪽에서는 대화하자?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엇박자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아마 25일 회담을 통해서 이런 정말 본인의 정책이 진심인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저는 중요한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지난번 작년 말에 이제 당시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이재명 대표를 만났던 화면 잠시 좀 보고 왔고요. 이재명 대표 얘기를 앞서 전당대회 연임 이후로 쭉 만나봤다면 한동훈 대표도 오늘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일단 점심에 상임 고문단 전직 대표들과 점심을 함께 했는데요. 그 현장 목소리 잠시 듣고 오겠습니다. 우리 당이 정말 오랜 시간 동안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나라에 봉사해 왔다는 것을 선배님들의 말씀을 듣고 선배님을 직접 뵙고 피부로 느낍니다. 자신감이 생긴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한동훈 위원장께서 당대표 당선된 거 축하드리고요. 지금 우리 당이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로 이것을 좀 이겨내기 위한 우리 한나라당의 잔다크, 그래서 제가 한다크가 좀 돼달라 그런 부탁을 드리고요. 근투를 빕니다. 제가 평소에 굉장히 존경하던 저희 당의 전설 같은 분들인데요. 제가 아주 어릴 때 TV에서 많이 보던 분들이었습니다. 말씀하신 취지를 잘 기억하면서 당을 잘 이끌고 나라를 발전시키겠다라는 포부를 설명드렸습니다. 예, 고문님. 상임 고문단 만나서 여러 가지 얘기를 좀 청취했다면 한 대표가 오늘 저희 채널의 라디오쇼 정치 시그널에 지난 총선 때 한동훈 대표가 직접 영입한 고동진 의원이 출연했습니다. 인재영입위원장, 국민의힘 인재영입위원장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데요. 오늘 고동진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난 총선에서 우리가 패인 원인을 이렇게 분석을 하면서 나왔던 게 중도층, 수도권, 그다음에 청년. 그래서 그걸 중수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부분을 저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했었던 사안이기 때문에 그 인재 영입을 위한 초점이 중도 수도권 청년한테 맞춘다라고 하는 그 세팅은 제가 보기에 잘 된 것 같아요. 저는 그리고 여기 정치에 들어온 게 봉사하려고 들어왔기 때문에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죠. 그다음에 그게 당의 발전을 위한 거고 그렇다면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해야죠. 인재영입 얘기, 특히 중도층, 수도권 청년, 중수청 얘기가 최근에 국민의힘의 화두인 듯한데요. 강지연의 변호사님. 네. 근데 저희 채널의 단독 취재 내용을 알려진 게 뭐냐면 오늘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야당에 비해 인물 영향력이 좀 약한 것 같다. 혹은 우리도 좀 스타를 키워내야 된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던 모양이더라고요. 네, 제가 정치 프로그램에 패널을 하면서 많은 청년 정치인들, 특히 패널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요, 민주당 쪽 패널들 같은 경우에는 대학생위원회부터 시작을 해서 청년 단계에서부터 오랫동안 당과 함께 커온 분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분들을 사실상 찾기가 거의 어려워요. 인재 영입이라는 것도 어떠한 큰 선거, 큰 이벤트를 앞두고 어떠한 쇼처럼 몇몇 인재를 영입하고 꽃다발을 주고 그런데 그 이후에 제대로 된 교육을 시키거나 사후 케어가 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거기에 있어서 한동훈 대표가 계속적으로 이번에 당을 새롭게 만들면서 여의도 연구원에 있어서도 청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아예 특화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상시적으로 인재 영입을 해서 키우는 과정을 국민의힘에서도 만들겠다. 지금도 없다라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제대로 실행이 되지 않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저는 굉장히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을 하고 고동진 의원이 아마도 거기 하마평에 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정치 시그널에서 말씀하신 것을 보면은 향후에 그러한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져서 10년, 20년이 됐을 때 당 안에서 제대로 된 사람들이 키워지고 깜짝 이렇게 인재 영입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넘어서서 처음부터 화수분처럼 보수 정치인들을 키우는 그런 당이 되도록 한동훈 대표가 앞으로 좀 잘 드라이브 걸어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처럼 밑에 보시는 것처럼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최고위원회에서 지금 이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민주당도 전열을 가다듬었잖아요. 야당에 비해 인물 영향력이 약해서 우리도 이게 스타 키우는 게 인위적으로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중장기적으로 당내 스피커들을 키워야 된다는 얘기는 좀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그러니까 이런 거겠죠. 중수청도 키우고 한나라당 플러스 한다르크라고 하면서 한 대표에게 여러 힘들이 실어줬지만 지금 원톱 한 대표 이후에 그걸 받쳐줄 만한
인물들이 없다는 게 국민의힘의 궁극적인 뭐 고민거리라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외부 컨설팅 업체에 의뢰를 해서 당 조직에 대한 컨설팅을 받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한동훈 대표가 지난 총선 과정 등을 거치면서 이 국민의힘이라는 조직 자체가 거의 어떤 면은 수동적인 조직이다. 뭔가 지시를 해야 움직이는 조직이지 이게 뭐 능동적으로 움직이는 조직이 아니다는 걸 아마 본인이 절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죽했으면 정당 사상 처음으로 외부 전문 컨설팅 업체가 한 3개월 동안 국민의힘 조직 자체를 지금 컨설팅을 해서 결과를 이제 발표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만큼 조직 개편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이고, 자, 두 번째로는 지금 일단 인재를 키우는 거 이게 굉장히 막 국민의힘이 야박하다. 야박하다는 말씀 뭐냐면 뭔가 필요할 때는 영입을 해요. 그러다가 조금 뭐 문제가 생기면 당신은 운동권이기 때문에 좌파야라고 규정을 해버립니다. 내쳐버린 거죠. 그런 걸 보면서 선뜻 인재들이 이 당에 올려고 한 생각이 없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뭔가 어떤 품어내고 어떤 이 포용적인 그러한 어떤 당 조직을 만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예. 들어와 놓고는 당신이 뭐 과거에 뭘 했다 하면서 결국은 이 가치를 떨어뜨리는 일을 하니까 이제 예. 그런 거 없어야 된다. 이제 그런 인재 육성에 대한 이제 문제를 이제 제기를 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위원장을 이제 고동진 지금 삼성전자 사장을 했던 고동진 위원장을 이제 아마 고동진 의원을 임명할 그런 계획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아무래도 이제 이 기업 쪽 영역에서 활동한 분이기 때문에 인재 풀이나 이런 것들이 기존 정치권하고는 좀 다를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겨냥한 것이기 때문에 막 이런 문제가 이제 해결되면 이제 한동훈 표 국민의힘이 어떤 모습으로 변화할지 그런 것들을 조만간 이제 아마 보게 될 것 같습니다. 그 메시지 회의도 하겠다라는 얘기 저희 단독 취재한 채널A가 한동훈 대표가 비공개 회의 때 뭐 아마 이런 큰 틀에서 비슷한 얘기일 겁니다. 중도층 잡아야 국민의힘이 민심을 받고 뭐 본인의 대권과도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을 테니까요. 고동진 영입위원장 얘기, 하마평 얘기까지 만나봤다면 사실 그 여야가 오늘 이 사람에 대해서 언급한 게 있습니다. 바로 우리나라 외교 안보 정책을 짜는 핵심 인물 중에 한 명이죠. 김태호 국가안보실차장이 어제 KBS의 인터뷰였나요? 일본의 과거사 문제 사과에 대해서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이 발언을 두고 여야 대표가 한마디씩 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첫 회의라서 간단하게 거치게 됐는데, 대통령은 또 대한민국 공직자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뽑은 국민의 대리인들입니다. 대통령실에서 배려해야 될 것은 대일본 제국 천황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입니다. 일본 국민의 마음을 살필 게 아니라 우리 국민의 마음을 살피시길 바라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면 당연히 즉각적인 엄중한 조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말 전체를 보진 못했습니다만 그게 뭐 일본의 입장이 훨씬 더 중요한 거다 이런 취지를 말하는 것은 아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중요한 건 대한민국 국민의 마음이죠. 오늘 뭐 이재명 대표야 사실은 비판을 항상 해왔기 때문에 일단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한동훈 대표가 물론 취지에 대한 맥락 얘기는 했어요. 왜냐하면 김태호 1차장이 우리가 지금 일본보다 여러 경제 지표에서 비슷하거나 앞서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주체가 돼야지. 일본에게 억지로 사과받아라는 건 진정한가? 중요한 건 일본의 마음이다. 라는 취지의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 전제를 깔면서도 우리 국민의 마음보다 중요하다는 건 아닐 것이다. 한동훈 대표도 애둘러서 김태호 차장 비판한 듯하고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한동훈 대표의 말도 좀 궁색하죠. 보호하기, 방탄하기 참 어려운 말입니다. 저 말을 어떻게 국민 마음보다 중요한 건 아니라는, 우리 국민보다 일본 마음은 중요한 건 아니라는 걸로 해석하는 국민은 없을 거라고 보고요. 김태호 차장이 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발언 이외에도 뭐 일본이 계속해서 사과를 했기 때문에 너무 많이 했다라는 뭐 이런 발언도 했는데, 독일처럼 원래 이런 전범국가는 계속해서 사과를 해야 됩니다. 끊임없이 사과를 해야 되고, 그러면서 진정성 없이 사과를 한다면 진정성 사과를 있게 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압박을 가하고 그런 요구를 하고, 이런 것이 우리 대한민국이 해야 될 입장이지, 어떻게 대한민국의 국가안보실 제1차장 뭐 사실 가장 큰 권한을 갖고 있다는 분이 저런 발언을 했는지 저는 이해할 수 없고요. 이런 발언이 더더욱 야당에서, 민주당에서 지적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지금 국가 주요 기관에 일본에 좀 편에 서서 뭐 그 친일적 사관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주요 관장직을 맡고 있다라는 안 그래도 의구심을 갖고 있고 그런 의심들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오케이. 그러면서 또 지금 외교 정책 또한 너무 일본에 치우쳐 있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의심을 받고 있는 상황 속에서 안보실 차장이 저런 발언을 했다는 것은 저는 여당 내에서도 저런 거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한동훈 대표, 이재명 대표 각종 현안에 대해서 이제 조금씩 목소리를 높이려 보는 거 보니까 이제 물론 뭐 대통령 임기가 3년 가까이 남았고 여러 바로 대선이 곧바로 이어지진 않더라도 본격적인 잠룡 경쟁은 시작된 듯하죠.